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 대표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노무현 정부에 속아서 피 같은 돈 30억 버리고 2009년 1월 피눈물 머금고 자진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팩트를 고합니다. 하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연속성이 불가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출입 중단을 수시로 시켰죠. 남한에서도 중단시켰죠. 한 번 중단하면 바이어 납기일 어기게 되고 바이어는 판매 기회 상실로 클레임 청구하고 다시 재개되면 불안해서 한 번 당한 바이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어렵습니다. 또다시 바이어 구해야 하고 대책 없는 반복사항입니다. 둘. 인력 수급이 참으로 힘들다. 1. 개성공단만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근로자를 제공 못해줍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현재의 10배,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제공해주지 못하느냐고요. 개성시내와 개성공단 거리 10km 정도인데 도로가 엉망이라 1시간이 걸립니다. 2. 개성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10만. 우리 남한의 접경지역 주민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고요. 10km도 1시간 소요되는데 남한 돈으로 고속도로까지 놔줘야 하겠죠. 셋. 요즘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하면서 인터넷 불가, 핸드폰 불가, 말이 됩니까? 진출 전에 노무현 정부 설명 시 곧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업무용 사진 하나 메일로 보낼 수도 없고 택배로 보내든가 직접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넷. 이런 등의 사정으로 인건비보다 간접비가 국내보다 상식을 벗어나게 소요됨. 예를 들어 모든 연락을 국제전화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월 20만 원 내의 통신비가 200만 원이 훨씬 더 소요됩니다. 5. 기업으로서 인력 운영 최악. 1. 채용시 면접 불가. 인력 요청하면 공급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달랑 북한 측에서 제공하는 인수인계 서류에는 성명, 성별, 나이, 전직이 전부입니다. 그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 불가. 2. 100명 주면 100명 다 받든가 다 안 받든가 택할 수밖에 없음. 만삭이 된 임산부는 곤란하다. 난 3개, 그럼 전부 받지 말라는 협박, 울며 겨자 먹을 수밖에요. 3. 인력 요청하면 언제 가능한지 계획 통보 전혀 없어 언제 가능한지 예측 불가. 4.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사람 승진시키고 차별 상여금이라도 주어서 동기부여도 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등 나름 당연히 강구해야 하나 모두 불가함. 5. 개별 면담 불가. 6. 전체 인원의 12%에서 14% 인원이 매일 결근함. 한 사람이 10일 보름 후에 결근하고 나온 사유를 물어보면 100%가 아팠습니다. 하면 끝. 얼굴은 검게 다 가지고 와서는 당의 동원 인력에 다녀왔을 것으로 추정만 할 수밖에 방법이 없음. 당사는 500명 채용에 거의 매일 60에서 70명이 결근이었습니다. 7. 한국인이 직접 북한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 금지, 북한에서 나온 북한 공산당 간부를 통해서 전달 형식으로 하게 함. 6. 공포 분위기의 공단 주변. 공단 주위는 빙 둘러 북한 초소가 있고 북한군이 집중하고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7. 북한과 북한의 근로자가 모두 갑이다. 옆에 공장의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올라간 공장장이 말일이 지나 달력을 무심코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근로자가 보고 벌떼같이 소리 지르고 데모해서 결국 공장장 다시 못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 달력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 조그맣게 들어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진을 휴지통에 버렸다는 것이죠. 올림픽 때 서울 와서 인공기인가, 김일성 사진인가, 비에 젖었다고 울고불고 난리친 거 기억하시나요? 딱 그겁니다. 8. 내 공장 내가 맘대로 못 가. 공장 가려면 매번 7에서 10일 전에 가는 날, 가는 시, 오는 날, 오는 시 적어서 통일부에 신청하면 통일부는 북한의 요청 승인받아 출입이 이루어지는데 업무가 덜 끝나도 그 시각에 무조건 돌아와야 합니다. 9. 국민들은 개성공단 진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피가 거꾸로 솟을 억울한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역차별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 1. 국내에서는 공장 부지 사고, 건물 짓고, 기계 설비하면
투자 금액의 70에서 80%는 무난히 대출을 받습니다. 30억 투자하고 12억 대출 받았습니다. 2. 국내에서는 담보물 설정하면 그것으로 이자만 내면 되지요. 여러분 집담보로 대출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 자기들 은행에서 받으라고 하지요. 개성공단은 우리은행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 담보 설정할 거 다 하면서 개성공단은 만약의 경우 우리은행이 자산 행사를 못하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합니다. 신용보증의 보험료 납부는 물론이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수출입은행에 보험을 들어야 보증서를 발급해준답니다. 여기서 두 군데 내는 보험료만 은행 이자와 맞먹습니다. 4. 어렵게 대출 받고 나니 기업 신용등급이 내려갑니다. 개성공단의 위험성 때문이라더군요. 가기 전 신용등급 BB+에서 B-까지 점차 내려갑니다. 당연히 이자율 올라가지요. 5. 자진 철수하니 보험료 지급 대상 아니랍니다. 당시에는 3개월 조업을 못하게 되어야 보험금 지급되었습니다. 나중에 1개월로 조정되었고요. 6. 결국 유도탄 날아다니고 25명 우리 직원들 불안해하고 한 푼도 못 건지고 그것도 철수한다면 위해 당할까봐 몰래 사진 철수했습니다. 그러니 국가 혜택 받았다는 개성공단 업체들 돈 좀 벌었지 않느냐 하고 언젠가 TV조선에 나와서 정동영 씨 헛소리 하는데 흥분돼서 응급실 갈 뻔했습니다. 제발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피 보고 철수하고 하소연도 보상도 못 받은 이런 힘없는 놈이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거짓말도 힘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요.